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지난 8월 3일 오후 퇴근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흉기 난동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민 14명이 차량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려 다쳤거나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모 백화점에는 보안 요원들이 있었으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피의자를 쉽사리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어에 보도된 백화점의 관련자와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피의자 최 씨가 흉기 난동을 부릴 당시 백화점 안에는 29명의 보안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1, 2층은 보안 요원 4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1명은 최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나머지 3명이 뒷줄잡지만 별다른 장비가 없는 상태여서 흉기를 든 최 씨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도된 목격자들이 증언에 의하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보안 요원이 팔을 다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백화점 직원이 들고 있던 도구로 최 씨의 손을 쳐서 흉기 하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를 회수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의 최 씨는 백화점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를 피해 달아나던 시민 2명이 인근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에 들어가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8월 3일 오후 6시 5분경에 최 씨를 넘어뜨려 제압한 뒤 체포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있었던 보안 요원들은 전문 훈련을 받은 경호나 보안의 지식이 있는 인력이 아니라 경비 업무를 돕는 하청 용역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경비 하청 용역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특별한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로 뽑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과 같은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셈입니다. 고객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휴대용 방호 장비인 가스 분사기 등을 휴대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각종 미디어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백화점에 배치된 보안 요원의 주 업무는 백화점 문 단속과 질서 유지, 에스컬레이터 안전 상황 점검 등이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유통업계에서도 지난 8월 4일부터 쇼핑몰 보안 요원들이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안전장비인 방검복, 3단봉, 가스 분사기 등을 지급하는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방호장비를 휴대하였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보안 요원들을 배치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흉기를 든 난동자가 행패를 부릴 때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저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과 위협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던 경험자입니다. 제가 속독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책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에 처한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만다 리플리의 Unthinkable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재난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거부, 숙고, 결정적 순간으로 정리하면서 공포에 질리는 순간을 숙고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만다 리플레는 이 단계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포는 우리에게 해리라고 불리는 직면한 공포에 대한 무관심 반응, 시야가 줄어드는 터널 시야 현상, 시간이 아주 느리게 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슬로우 모션, 일시적인 청력의 상실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12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던 쌍둥이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었다 놓는 동작을 반복했다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목격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멍하니 있었다는 것 등이 이러한 공황 상태의 인간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만다 리플리는 자신의 책에서 공포 반응은 반복적인 실제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 상황을 되풀이해서 체험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하기를 바란다면 훈련이라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되풀이해서 체험해야 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간단한 법칙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들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끝없이 유사한 훈련을 반복하면서 몸에 익힌 습관처럼 반사행동이 나오도록 합니다. 특히 분쟁 지역으로 파견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특수작전에 몸을 담았던 군인들, 경호 업무를 전담했던 경찰과 군인들, 흉악범죄자와 대치하는 상황이 일상이었던 경찰들, 화재의 상황에 대처하는 소방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움직임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보안 요원들 중 누군가는, 특히 관리자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을 통하여 9.11 테러 상황에서 3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릭 웨스콜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랜 군생활을 거치면서 위기 상황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릭 웨스콜라는 고층 빌딩 항공기 테러 현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3천여 명의 목숨을 구하고 군인을 희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대규모 위락시설, 유통업계의 시설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난 8월 3일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같은 범죄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급증하는 경고처럼 실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1차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막고 최단 시간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시구하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초동 조치를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과 이를 관리하는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보안요원 자격증이나 경비 관련 자격증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는 냉철한 사고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지닌 사람이 관리하는 조직은 이번 사태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대처할 것이며 그 조직이 긴급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끝없이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 퇴직 전까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가장 어려웠던 일이 CEO 또는 기관장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시설물에서 유니폼을 입고 가스총을 휴대하거나 곤봉을 휴대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고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아무런 폭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데 청원경찰들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훈련이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되듯이 아파트의 안전을 관리하는 경비요원들을 하대하거나 청소, 시끄럼 등을 시키는 갑질 행위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묻지마 흉기 난동처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경비 담당, 보안 담당 요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요원들이 훈련과 역할을 간과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전쟁 발생에 대비해서 평화 시에 치열하게 훈련하고 엄청난 국방 예산을 소모하며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끝없이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만 하고 있는 군인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찰들, 불을 끄기 위해 체력을 단련하는 소방관들, 백화점 고객들을 관찰하면서 서 있는 보안요원들, 이 사람들이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비용만 소모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요원들과 경비요원들의 조직과 활동과 훈련이 적절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가장 잊혀진 사람들, 아마도 고객과 가장 근접하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요원들이나 경비요원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객과 밀착되어 고객이 안전, 최악의 혼란, 비상사태의 초동 조치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조직, 훈련, 자신들의 몸에 대한 방호, 회사나 조직 내에서의 처우 등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조직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연속적인 야간 근무를 감수해야 하며 고객의 안전이나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청소, 정리정돈, 안내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직관리자가 없는 곳에서는 이들은 일상적이고 지엽적인 임무에 매달리느라 정작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직이나 훈련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의 오너, 주요 시설의 책임자 여러분, 경비, 안전, 보안요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투입된 돈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가치가 있는 기업과 조직의 명망과 명예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출이나 신용의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훈련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과 함께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훈련하는데 투입되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 보안요원이나 경비요원이 안내와 지시 그리고 통제에 잘 따라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조금만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생명을 잃고 크게 다치는 어려움을 겪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준비된 사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과 훈련이 겸비된 관리자들의 통제하에 움직인다면 위험의 수준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오래되고 낡은 하수관 위를 지나가거나 빠르게 달리는 차량 옆을 지나가거나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 아래를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백화점을 지나가거나 혹은 얼어붙은 강물을 지나가실 때 단 1분, 단 몇 초라도 자신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황은 여러분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민방위 대피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훈련의 시간에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여러분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고 상상만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을 상상하면서 행동해보고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라본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모 백화점의 난동 사건을 돌아보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원의 필요성, 훈련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숙련된 보안 요원들과 안전관리 조직, 그들이 역할에 맞는 각종 장비의 구비, 훈련,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안 관리자와 같은 준비에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